자, 그랬더니 딱 어때요? 결과를 일단 봅시다. 한번 보세요. 얘가 쓴 결과 한번 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지혜적입니다. 만든 지 2달 정도 된 저의 인공지능 교육 채널이 어느새 무려 구독자가 8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귀여워 보일 수 있는 숫자이지만 저에게는 무려 80여 명의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준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한 숫자입니다. 앞으로도 100명, 1000명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성장을 이루기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영상이 바로 제가 제일 처음에 올렸던 GPT를 활용한 생기부 작성인데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생기부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선생님들의 공감과 필요성에 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생기부와 관련한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은 한 번에 많은 숫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기부를 작성할 때 유용했다면, 이번에는 하나하나의 생기부 내용을 좀 더 정제된 표현으로 도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챗 GPT에서 나만의 챗봇 만들기 기능을 활용할 거고요. 이 기능을 알아두시면 생기부를 잘 쓰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발전이나 업무 능률 향상 도구로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챗 GPT에서 GPT 탐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과 대한다고 치면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상대방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화 방법, 언어, 스타일, 대화 수준, 용어 선택,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존의 챗GPT는 그게 백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서히 알아가는 단계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챗GPT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 계정 내에서 저와의 대화 내용을 학습을 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고, 내가 어떤 답변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챗GPT가 대화 내용을 통해서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쓰면 쓸수록 나와 이제 찰떡궁합의 대화가 잘 통하는 인공지능 챗봇으로 변해가는데,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화의 무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프롬프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또 그걸 위한 프롬프트를 써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답변을 내어놓을 때까지 계속 피드백을 먹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시간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색깔을 입혀 놓은 챗봇을 사람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출이 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좀 실효성을 검증받은 애들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캔바, 이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드는 사이트죠. 거기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챗봇, 그리고 PDF를 다룰 때 챗GPT가 그림을 그려준다라는 건 잘 알잖아요. 근데 로고를 특별히 잘 그려주도록 학습이 된, 그리고 교육 탭에 가게 되면은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한 챗봇도 있고, 일본어를 뭔가 학습하기 위한 챗봇이 아닐까 싶고요. 등등 이렇게 최적화된 챗봇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컨텐츠에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한글 파일 같은 경우는 챗GPT가 원래는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식을 할 수 있게 일종의 코딩이 되어 있는 챗봇도 찾으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뭘 보여드릴 거냐면, 나만의 챗봇을 만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이 채널 만들고 처음으로 올린 영상이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GPT를 입혀가지고 생기부를 일괄적으로 쫙 빨리 써버리는 거, 그거 올렸었잖아요. 그게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독자가 지금 100명이 안 되는데 조회수가 지금 벌써 1000이 넘었고, 그걸로 통한 유입이 거의 절반입니다. 구독자 수. 제 채널의 효자 상품인데, 그거에 이제 굳이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그 GPT는 학습이 불가능해서 그걸로 이제 생기부를 생성한 다음에 2차 가공을 해서 수정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의 스타일에 맞게 수정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또 번거로운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학생을 한 번에 쫘르륵 생성해내는 거는 당연히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 명 한 명 쓸 때 확실하게 저의 화법을 익혀가지고 크게 수정을 안 해도 되는 잘 만든 결과물을 하나를 내어놓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참고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구독을 하셔야 저 만들기 버튼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이 뜹니다. 너만의 이제 GPT를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영어로.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이 왼쪽에 있는 아이랑 읽어드릴게요. 안녕, 나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너는 이제 나를 도와 생기부를 쓰는 나만의 노예가 될 예정이야.
눈웃음. 자,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챗GPT는 기분 나빠하지 않죠. 자, 이름까지 제안해 줍니다. 생기부 마스터 어떻느냐. 뭔가 노예니까 이제 주인을 의미하는 마스터를 이름으로 지어준 것 같긴 한데요. 아니, 너의 이름은 점점점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너의 이름은 뭔가 노예 하면 떠오르는 거, 생기부 도비 어때?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작고 귀여운 캐릭터 있죠. 그러면은 프로필 사진을 자기가 만들겠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챗봇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기부와 어떤 귀여운 얼굴을 박은 아이콘을 만들었는데, 저는 또 이제 제안을 합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도비를 적용해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작권 문제로 그거를 직접적으로 그릴 수는 없고, 대신 도비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그죠? 이미 알고 있죠, 저 친구가. 도비를 연상할 수 있는 캐릭터 살려서 한번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귀여운 요정, 그리고 손에는 생기부를 들고 있는 이 생기부의 노예 캐릭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좋아, 이제 너를 생기부의 노예로 가스라이팅을 해볼게. 여기서 어떤 작업이 들어가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한테 제가 생기부를 쓰는 스타일을 입혀가지고 최대한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2차 가공을 안 해도 되도록 한 방에 내가 원하는 답변을 내어놓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2023년에 챗GPT를 이용하지 않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썼던 생기부를 첨부를 해주려고 했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립 모양을 눌러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추가를 누르면 저희 구글 드라이브가 뜬단 말이죠. 2023년에 제가 썼던 생활 기록부 다 모아놨거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그래서 이거를 쫙 주르륵 선택을 해서 첨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챗GPT한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나의 2023년 생기부를 전부 학습해서 내가 생기부를 쓰는 스타일을 익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 연동이 잘 안 되나봐요. 아직 좀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제가 모든 파일들을 엑셀 파일을 하나 불러와서요, 엑셀 세문서를 불러와서 제가 쓴 생기부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자, 왼쪽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오른쪽은 엑셀입니다. 왼쪽은 제가 썼던 생기부, 오른쪽은 지금 챗GPT한테 학습시킬 엑셀 파일을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왼쪽 제가 썼던 생기부 복사, 오른쪽에 붙여넣기. 어차피 내용만 전달하면 되니까 딱히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1반 거, 2반 거 복사, 붙여넣기. 과학 동아리 했던 거 복사, 또 동아리 탭 만들어서 오른쪽 밑에 탭 보이시죠? 안 보이네, 마이크에 가려가지고. 보시면은 탭 만들어가지고 통합과학, 주제탐구활동, 물리학원, 과학 동아리 2023년에 썼던 생기부 내용만 러프하게 엑셀 파일에다가 전부 다 옮겨 담았습니다.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클립 모양 눌러서 파일 첨부하게 해가지고 방금 만든 엑셀 파일을 첨부를 합니다. 일단 나의 생기부 스타일을 학습을 해라. 자,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나의 생기부를 참고해서 스타일을 익히는 중입니다. 선생님의 선호도와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완료했어? 했더니 분석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내가 생기부를 어떻게 쓰는 스타일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자, 읽어볼게요. 간결하면서도 세부적이다. 긍정적인 단어를 이용한다. 장점과 성장 가능성을 강조를 한다. 첫 문장에서 학생의 주요한 핵심적인 특징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뒷받침.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미래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언급을 한다. 그 다음에 학업 성취, 태도, 협동 능력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의 발전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개개인의 특징과 잠재력에 집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는 화법까지 익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알아줬으면 하는 것들을 또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뭐뭐 학생은 이런 식으로 주어를 붙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주어 붙일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알다시피 뭐뭐함, 뭐뭐임, 뭐뭐음, 음슴체로 음슴체라는 말을 알더라고요. 음슴체로 종결한다. 그 다음에 학생의 한 활동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전하거나 향상된 능력, 덕목 이런 것들 좀 강조해달라. 그래서 제가 저의 필살기를 붙여넣기 했습니다. 얘가 생기부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역량과 덕목을 제가 얘한테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뭐 의사소통 능력, 뭐 경청 태도, 끈기, 노력, 성실, 창의력, 열정, 적극성, 책임감, 뭐 공감 능력, 관찰력, 미적 감각, 계획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독창성, 이해력, 표현력, 융통성, 포용력, 신뢰, 친화력, 팀워크, 긍정적 태도, 자기통제, 이런 것들 다 이제 때려 넣었습니다.
잘 활용하라고. 활용할 수 있는 소스를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라라고 알려줬더니 얘가 생기부 작성 팁을 또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달라 했습니다. 조금 관심 깊게 볼만한 것들이 구체적 사실에 기반하라. 다양한 관점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활동에서 과학적 탐구력도 얘기하고 리더십도 얘기하고 인성적인 것도 얘기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얘기해야 된다. 자기가 이미 생기부를 쓰는 팁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성장 중심,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제가 좀 반한 포인트인데 반복 표현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알고 있더라고요. 몰라 내 거를 학습했는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창의적이라는 말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창의적이라 했다가 어떨 때는 독창적이라 했다가 이렇게 말 바꿔가면서 비슷한 표현을 좀 다르게 말 다르게 해서 이런 것들도 객관적이어야 된다. 주관적이면 안 된다. 똑똑하다, 매력적이다 이런 것들 되게 주관적인 서술이잖아요. 사실 생기부가 사실 다 주관적이긴 한데 좀 더 지극히 주관적인 서술이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이것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좀 놀라운 게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까 정말 간결하고 딱 중요한 내용만 필요한 거 다 배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챗GPT는 이미 좀 똑똑하다. 몇 가지 조건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다양하면 다할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보여드리는 거고 선생님들이 직접 하실 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를 제가 보여준 것보다 살을 더 붙여서 하시면 됩니다. 생기부 작성 요령을 켜가지고 그걸 아예 붙여넣기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손으로 다 쓰고 있는데 생기부 기재 요령 같은 거 PDF나 이런 걸로 문서로 공유가 되잖아요, 선생님들한테. 그거를 그냥 아예 학습을 시켜버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말로 해줬습니다. 토익, 토플, 어학시험 안 된다, 모의고사 언급하면 안 된다, 논문 관련해서 언급하면 안 된다, 장학생 장학금 관련해서 언급하면 안 된다, 상호명 안 되잖아, 유튜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안 되고 대신에 대체어를 사용해라. 유튜브 대신에 영상 공유 플랫폼이라고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사전 작업이 디테일할수록 결과물이 좋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너는 나한테 이런 것들을 물어봐라. 바이트 수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나이스 바이트 수 계산하는 거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10까지 알려줬습니다. 엑셀 함수씩 알려줬어요, 그냥.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왼쪽에 만들기, 오른쪽에 구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에 보이시죠? 구성을 누르면요, 제가 지금까지 얘한테 입력했던 것들이 이제 한 화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름, 그 다음에 설명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챗봇인지를 이제 자기가 한 줄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친절히 이제 팝업으로 번역을 해드리면 나는 생기부를 쓰는데 도움이 되는 챗봇이다. 그리고 지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요약을 해놨어요. 음슴체 써야 된다, 토익, 토플이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대화 스타터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한 4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생전 저의 챗봇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얘한테 어떤 질문부터 던져야 할지를 고민이 될 때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봐라 라는 문구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 이 4개의 문장이 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 만드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만들기 버튼,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서 자, 나만 보기 하면 이제 이 친구랑 나랑만 대화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을 클릭하게 되면은 링크가 생기고 그거를 공유하면은 그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제가 만든 챗봇이랑 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GPT 스토어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의 이 챗봇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챗GPT에서 GPT 탐색에 들어가셔서 제가 방금 만든 생기부 도비를 검색하시면 제가 만든 이 챗봇이 나올 거예요. 물론 지금 좋은 성능은 아닐 겁니다. 좋은 성능의 챗봇은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서 쓰시고요. 제가 계속 공개를 해놓을 테니까 참고로는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챗GPT로 돌아오게 되면은 왼쪽에 생기부 도비가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생기부 도비라는 챗봇이 생겼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거니까 있는 거고, 선생님들이 찾으실 때는 GPT 탐색을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생기부 도비 검색하시면은 제가 방금 만들었던 생기부 도비를 찾아서 써볼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채팅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방금 그 챗봇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로 가지고 어떤 생기부의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드릴 텐데 마치 제가 이걸 만든 사람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발견한 사람이 쓰는 것처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안녕 도비야, 나 좀 도와줄래? 나 고등학교 교사야. 자, 선생님의 생기부를 도와드릴 도우미 도비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게 챗GPT가 진짜 미쳐버리겠는 게 이 사람의 감성의 영역을 건든다니까요. 마지막 줄 보세요. 생기부 작업은 시간도 많이 들고 세심함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눈웃음까지 치면서 저의 마음을 녹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도와드릴 내용이 특정 활동 관련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학생 서술인가요? 물어보네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따라가 볼게요. 특정 활동 관련이야.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로 과학 신문 만들기 활동을 했다고 칩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이 과학 신문 만들기 활동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팀 활동이고, 얘가 물어본 거 다 대답해 볼게요. 학생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아이디어 제시를 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요? 진짜 좀 약간 유치하게 써볼게요.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좀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었다. 자, 글을 통해서 이 학생은 어떤 걸 배웠나요? 운동량 보존 법칙 배웠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을 발휘했다. 학생의 특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트 수 700바이트 써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딱 어때요? 결과를 일단 봅시다. 한번 보세요. 얘가 쓴 결과 한번 보자고요. 원래는 챗GPT가 뭐 이거 써줘 저거 써줘 하면 주저주저리 말 많이 하는데, 딱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게 생기부에 들어갈 말만 딱 하죠. 그리고 참 마음에 드는 게 과학 신문 만들기에다가 따옴표 한 거,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쓰는 스타일을 카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크게, 저도 실제로 이렇게 쓰거든요. 처음에는 일단 대략적으로 어떤 과학 개념을 주제로 무슨 활동을 함, 읽어볼게요. 팀원과의 의견 조율의 과정에서 아이디어 제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협동 능력을 발휘하였다. 과학적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림과 시각 자료로 표현해서 신문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서 정보 처리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였으며 과학적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하였다. 거의 바로 써도 될 정도로 정제된 생기부를 한 방에 내어놓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챗GPT로 생기부 쓰기 2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번 알아봤고요. 이렇게 만든 나만의 챗봇으로 교육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학교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챗봇을 만드셨다면 댓글을 통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선생님들에게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의 도파민이 되어서 제가 좀 더 연구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혜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